닭이 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 다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드디어 불을 뿜는 날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뭐 약간 아웃퍼폼 상승을 하긴 했는데 오르기만 하면 아웃퍼폼을 하는데 오르지를 않아 시장이. 정말 이제 반등할 때도 됐어요. 근데 아직 코스피는 2600포인트대입니다. 그리고 먼저 좋으실 분들을 위해서 경고의 말씀 한마디 알려드리면 베이시스 컨텐코 안 됐습니다. 즉 추세적 상승은 아니라는 점은 감안하시고 이렇게 베이시스가 붙은 상황에서는 베이시스가 플러스 나오면 차익 매도 나오면 시장이 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베이시스가 벌어질 때 컨텐코로 확연하게 벌어질 때까지는 뭐 시장이 앞으로 이제 잘 가나요? 뭐 이것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르니까 개인이 코스피에서 2,300억 매도했고 코스닥에서 2,600억 매도했고요. 오늘은 기관이 코스피에서 3,60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오르니까 또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사실 이 한국 시장보다 훨씬 큰 변동성이 있었던 홍콩 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미쳤죠, 지금. 네. 예, 홍콩 항생 지수가 지금 8.7%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수가 8.7% 상승하고 있고 항생 테크 지수로는 뭐 20% 이상 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장중에 20% 정도 왔고요. 저는 처음에 막 우리 권 씨한테 15포인트 올랐어 이랬다고 다시 보니까 15%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낙인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 HSCI 지수는 현재 시간 12% 올라서 6,86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 정말 끄트머리에서 잘 반등은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정부 개입이 있었죠? 예, 오늘 중국 국무원 금융위원회 회의 결과가 나오는 이후에 이렇게 폭등을 하고 있는데요. 회의 내용을 좀 메리츠에서 요약을 해줬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미국에 상장한 중국 ADR 종목들에 대해서 미국 감독 당국과 소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초보적인 방안을 작성 중이고 중국 정부는 중국 기업의 해외 상장을 적극 지지한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큰 소식이었던 것 같은데 그간의 이 홍콩의 특히 빅테크들 많이 떨어지게 만든 이유가 ADR 상장 폐지 공포잖아요. 네. 네, 이게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는 이슈였던 것 같고요. 두 번째 회의 내용은 중국 플랫폼 업체들의 개선 작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향후에 이제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 방안에 따라서 감독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이제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좀 가시성 있게 좀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떨어졌던 거는 이제 도대체 언제 어느 정도 강도로 규제를 할지 알 수 없어서 불확실성이 더 크게 하락을 시켰던 이슈들이 좀 있잖아요. 시장 입장에서 보면 놀랍도록 바보스럽게 했습니다. 하나 터지고 끝날 때쯤 다른 거 하나 터뜨리고 다른 거 하나 끝날 때쯤 또 다른 거 하나 터뜨리고 바톤 터치하듯이 계속 터뜨렸거든요. 네. 일부러 죽이려고 작정한 것처럼. 그래서 아주 심리가 죽었었고 저는 계속 주장을 하지만 홍콩의 투자 심리가 회복되지 않고서 중국 시장이 반등한다라는 건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만간에 나올 권순창의 브릿지에서도 한번 언급을 좀 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어저께 퇴근길에 이 고객분이 중국에 투자하신 분이 계신데 지금 랩 맡기신 분인데 따로 중국에도 투자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특히 텐센트에 투자를 하셨는데 이거 팔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전화를 주신 거거든요.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그간에 한 번도 이 중국 관련된 문의를 안 하시다가 이번에 처음 온 걸로 봐서 그간의 하락을 견디다 못해서 그렇지. 이제 팔 때쯤 해서 전화를 주신 것 같은데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팔지 말자라고 말씀을 강하게 좀 드렸거든요. 그냥 없는 돈이라고 치고 그냥 기다리자. 언제까지 중국이 이렇게 하락을 내버려 두겠냐. 한 1년 있으면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하루 만에 1년 기다리자고 엉덩이 뒤지고 볶고 엉덩이 짓물 때까지 인자 했더니 바로 안타 쳐줬네요. 네, 물론 지금까지 많이 떨어져가지고 오늘로 뭐 플러스 전환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좀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 나는 고점에 산 거는 60%도 넘게 빠졌더라고. 정말 어처구니 없어서 웬일이야. 난 진짜 어렸을 때 당하고 이렇게 세게 당한 적이 처음인 것 같은데 나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네. 특히 이 회의 내용을 보면 중국 빅테크 업체들한테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주가가 상승하는 걸 보면 알리바바가 24% 오르고 있고요. 계속 오르네요. 텐센트 23%, 메이투안덴팽이 33% 오르고 있고요. 뭐 징둥닷컴도 35% 오르고 있고 그간에 많이 빠졌던 거를 지금 열심히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미친 듯이 지금 더 올랐네. 홍콩 항생테크 21% 올랐어요. 아까 15% 보고 왔는데
네,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그리고 회의 내용 세 번째는 중국 경기를 이제 1분기에 개선을 시키겠다라고 하고 신규 대출을 적절히 늘린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최근 며칠 동안 한국 시장에서도 이 중국 소비주 관련된 그런 기업들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좀 반등이 있었습니다. 면세점 관련주도 한 3%대 반등을 했고요. FNF도 뭐 10몇 %씩 빠지고 원래 이런 회사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MLB 중국에서 엄청나게 인기 많았었는데 네. 예, 오늘은 그래도 소폭이지만 1%대 정도 반등은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권 씨 얼마나 좋아할까? 제가 그랬어요. 권 씨 보고 화장하고 와. 빨간색 분홍 터치하고 와. 기분 좋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냥 오겠죠? 아마. 네. 네. 오늘 이 홍콩 시장에 비해서는 굉장히 귀염둥이 수준이었던 이 업종, 그 한국 업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동안에 빠진 거 보면은 이거 중국 봐서는 좀 더 올랐어야 되겠다. 이 정도, 이거 한 3-4%씩 올랐어야 됐겠네요. 네. 오늘 제일 많이 올랐던 업종은 건설 업종인데요. 이 일성건설, 범양건영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네. 화성산업 15%, 한신공영 14%. 오늘은 이 건설주 중에서 좀 중소형 건설사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어마무시하게 올랐네요. 네, 어저께 하락을 했는데 사실 대선 이후에 계속 좋았거든요. 건설주가. 네. 오늘도 추가적으로 올랐고 오히려 대형주, 이 GS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은 1%대 정도 상승에 그쳤습니다. 네. 두 번째, 운수 창고 업종에서는 항공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에서도 뭐 7-8%씩 올랐으니까요. 네, 한진칼 아시아나가 7%씩, 진에어 6%, 대한항공 3.7%, 제주항공 3.7%씩 반등을 했고요. 운수장비 섹터가 세 번째였는데 기아와 현대차가 4%, 3%씩 올랐고 자동차 부품주들도 명신산업, SL, 세종공업 다 2%대 네. 반등이 있었습니다. 그간에 좀 경기 방어주 역할을 했던 이 통신주들이 오늘은 제일 많이 하락을 했는데 네. 사실 뭐 많이 떨어진 건 아닙니다. 제일 상승폭이 적어서 오늘은 업종 꼴찌를 기록을 했고요. 철강 섹터도 오늘 두 번째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뭐 많이 빠진 업종은 오늘은 없었습니다. 네. 대부분 다 좋았죠. 네. 배고픕니다. 네. 오늘 증시 상승에는 이 장 거의 끝날 무렵에 오후에 이제 홍콩 시장에서 이제 중요한 뉴스가 나온 이슈도 영향을 미쳤지만 전일 미국 시장도 상승을 했는데요. 미국의 근원 PPI가 발표가 됐는데 네. 예상치보다 조금 낮게 나와서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년 동월은 똑같았습니다만 전월 대비가 빠졌죠? 네, 전월 대비 예상치가 0.6%였는데 0.2% 상승에 그쳤고요. 네. WTI 원유 재고도 190만 배럴 감소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380만 배럴 증가로 나오면서 93불까지 안정이 됐지만 물론 지금은 다시 95불 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되었거나 저희가 이제 98불이네요. WTI가. 더 올랐군요. 네. 네, 저희가 이 시황, 한국 시황, 미국 시황, 중국 시황 3개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계속 들으시면 세계 시장 흐름은 가장 투하한 시간 대비 가장 엑기스로 뽑을 수 있는 게 저희 증시학도의 TV가 아닐까 싶고요. 이것들을 세계를 보시면 세계가 지금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이야기한 여러 가지 것들도 세계를 같이 들으셨으면 그렇구나 하고 바로바로 이해가 아마 되고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네, 오늘 리오프닝 섹터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18일 이틀 남았죠. 이 다음 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21일부터는 입국자 격리가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의 국내 관광도 조금 수요가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의료 체계 역량이 감당 가능하다면 거리두기 단계를 대폭 완화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네. 윤석열 당선인은 여러 차례 방역 단계를 완화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었고 코로나 확진자는 지금 오늘 40만 명 발표가 됐더라고요. 30만 명 유지하다가 40만 명대로 늘었고 아마 당분간은 조금 더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어제 뭐 많은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확진자는 많지만 우리는 사망자는 상당히 적다. 그렇죠. 위중증 환자는 적죠. 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푸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 좀 가이드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네. 네, 그리고 40만 명씩 나오지만 뭐 위중증 환자는 적기 때문에 그래도 거리두기를 조금 완화하지 않을까 싶고요. 현재 거론되는 방안은 지금 6명으로 박혀 있는 모임 제한을 인원을 좀 늘리고 영업 시간도 12시로 확대하는 방안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각각 섹터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 항공 섹터에서는 LCC의 경우에는 자본 잠식 우려가 여전히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직도. 네. 근데 네.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좋은 소식인데요. 이 21년도 예상 자본 총계가 760억 정도였는데 훨씬 높은 1,700억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유는
이유는 2019년에서 21년도까지 누적 2월 결손금이 발생을 했는데 그간의 손실이 누적이 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 법인세를 안 내도 됩니다. 손실과면. 그래서 요거 이 법인세 효과가 이연 법인세 자산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좀 예상치 못하게 자본 총계가 굉장히 높게 나와서 자본 잠식 우려는 당분간 좀 완화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행 섹터에서는 이제 유한타 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리오프닝주 중에 여행주를 제일 선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PQC 부분에서 이제 모두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P 부분에서는 초기에 이제 여행 관련 수요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코로나 이전보다는 이 관련된 가격이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형성이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Q 측면에서는 당연히 여행 수요가 회복이 되겠죠. C 측면에서는 그간의 구조조정을 많이 해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특히 하나투어가 가장 큰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유는 이제 SM 면세점, 스타샵 등을 포함해서 한 17개 자회사를 청산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정리했네요. 그리고 향후에 호텔업도 정리를 해서 연 100억 원 정도의 적자를 보전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 또 코로나 이전보다 인력 수를 50% 이상 감축을 했다고 합니다. 네, 모두 투어가 한 30%대 정도 감축을 했는데 하나 투어는 굉장히 많이 감축을 했네요. 이건 사실 슬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재무적으로만 말씀을 드린다면 연간 한 500억 정도 수준의 비용 절감은 있을 걸로 생각이 근데 됩니다. 뭐 분기 적자 나는 거 보면 무서워요. 네. 그냥 그래프가 막 이렇게 벌어졌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투어나 모두투어는 업계 1, 2위 업체인데, 그러면 사실은 여기 광화문 쪽에 가면 중소형 여행사들이 수도 없이 많거든요. 우리 건물에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여행사가 사실은 아주 인원이 많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네. 그래서 센스 있고 감각만 있으면 작은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업이라서. 근데 그런 업들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제 그 새로 진격을 시작하면 살아남은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건 충분히 합리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사실 상장사의 경우에는 이 계속 누적된 이 결손금이 많아지면 유상증자를 하거나 뭐 주주들은 안 좋겠지만 뭐 이렇게 해서 해결책을 계속 모색을 할 수 있는데, 영세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투자자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제 폐업을 하게 되겠죠. 그런 폐업된 여행사들도 굉장히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인력 감축 많이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리오프닝 되면 도로 다시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리오프닝이 되더라도 조직을 그동안 많이 효율화했고 IT 투자도 많이 해서 영업 대응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네요. 예, 오늘 항공주에서는 이제 한진칼, 아시아나, 진에어가 한 7%, 6%씩 크게 반등을 했고요. 네. 여행주에서는 모두투어가 5%, 인터파크 3%, 하나투어, 노랑풍선도 1%대 반등이 있었습니다. 네. CJCGV도 6% 상승을 했고요. 호텔신라 신세계도 3%대 반등을 했습니다. 네. 오늘 리오프닝 주들 많이 올랐는데요. 마찬가지로 반도체 기판 관련된 회사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셧다운을 반기고 있는 거죠, 오히려 이쪽은. 예. 그리고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한타 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FCBGA 기판 물동량이 예상보다 빠르게 늘고 있고, 하반기부터는 이 고부가 패키지 기판 캐파 확대를 전망을 하고 있으면서 영업이익 추정치를 계속 올렸습니다. 이 1,130억 전망치를 1,500억으로 33%나 상향을 시켰고요. 목표가도 36,000원에서 43,000원으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대덕전자도 이제 리포트를 냈는데, FCBGA 물동량 증가로 패키지 기판이 영업이익 성장을 견인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FCBGA 부분 영업이익이 올해는 170억 전망을 하고 있는데, 23년도는 450억으로 뭐 거의 뭐 3배 가까이 고성장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작년부터 설비 증설을 계속 했었잖아요. 네, 사실 FCBGA 분야는 이제 여러 리포트에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뭐 2026년까지도 역광 호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어디야, LG이노텍도 추가로 조 단위로 투자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조 단위로 전기도 조 단위로 투자하는 게, 얘기를 들어본즉슨 칩 회사들이 해달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애플의 그 M1 칩셋 이렇게 보면 판때기 이렇게 큰데 그 두 개를 붙였잖아, 기술 좋게. 네. 근데 그걸 어디다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마 FCBGA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기판들이 되는 걸로. 근데 이거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댓글 좀 달아주시고요. 그러니까 칩을 실장해야 되는 이것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디지털 디바이스가 꺾일까? 근데 조금 안 좋은 뉴스도 하나 있었어요, 오늘. 휴대폰, 스마트폰의 출하량이 좀 줄어들 것이다.
라는 뉴스가 지금 좀 돌아요. 그래서 작년도 9,800만 대, 3분기에 9,800만 대 그 부품 준비하라고 했던 애플이 이번에는 뭐 7천만 대 이런 얘기가 좀 들려서 그 부분 조금 확인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중국 쪽에서 조금 줄어드는. 예, 저가형들도 줄어들고 애플이 줄어든다는 건 고가형도 줄어든다는 얘기죠. 네. 아마 최근에 있었던 중국 선전시 셧다운 때문에 폭스코 공장이 멈췄잖아요. 네. 그 생산 차질 영향도 좀 있을까요? 그건 있겠죠, 당연히. 근데 이번 주만 쉬기로 했으니까 이번 주 쉬면은 뭐 별 문제는 없을 것이고 올해 쉬면은 애플의 문제가 좀 상당히 될 것 같죠. 근데 이제 지금은 생산 캐파 문제보다도 소비가 좀 주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 조금 왜 그렇지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네, 사실 뭐 이 코로나 확진자가 중국에서 점점 많아지면 선전시 같은 사례가 또다시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 여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위험 요소인데 얘네들이 일부 그 위드 코로나로 열어주면 그거는 괜찮죠. 근데 어제 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얘네는 자기네가 생각하는 수준의 락다운을 한 건 아니야. 근데 외부에서 보기에는 완전 락다운 했어. 그게 약간 엇갈리더라고요. 우리네 입장에서 이게 무슨 셧다운이야, 이 정도는 셧다운이 아니야 라고 하고 외국인이 봤을 때 그게 무슨 셧다운이 아니야, 셧다운이야. 그렇죠. 이런 상황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네. 아니 주민들 이동을 통제해버리고 뭐 이 정도면 비행기 못 들어오게 하고. 예, 네. 상하이로 들어올 비행기를 다른 도시로 거쳐서 들어오게 하고 이런 거는 조금 락다운이 아닌가 싶죠. 근데 옛날에 그럼 락다운을 도대체 얼마나 집 밖으로도 못 나오겠나? 지금도 집 밖으로 못 갑니다. 음식점도 영업을 못하고 배달만 해야 되고요. 이 정도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락다운을 보겠죠. 중국 시황에서 좀 더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테슬라가 또 가격을 인상을 했습니다. 참 최근에 이 원자재 가격, 니켈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이것들을 이제 소재 업체들은 또 셀업체한테 전가하고, 셀업체도 완성차한테 전가하고, 네. 또 완성차 중에 테슬라는 또 고객한테 전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에서 판매하는 건 전 모델 가격을 5%에서 10%까지 인상을 많이 했고요. 올렸어요. 이게 뭐 이번만 올린 게 아니니까 이 10%를 추가로 또 올린 건 정말 엄청난 인상인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1,000만 원 이상 올랐습니다. 예, 네. 엄청난. 아니 진짜로. 아니 사실은 제가 그냥 계약해 놓은 걸 안 취소를 했거든요. 네. 1년 전에 한 거. 그 가격으로 주더라고. 아, 그래요? 취소를 안 했어. 이득이네요? 그냥. 바로 이득이네요? 취소를 안 했는데 살라 그러다 한 번 주저했어. 왜냐하면은 2대를 연속으로 사면 그 보조금을 못 받는데요. 한 대만 보조금 주는 뭐 합리적이잖아. 그거는. 네. 그러니까 에이씨 살까 말까 계속 고민하다 한 번 딜레이를 시켰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안 살 수가 없어. 1,000만 원 차이 납니다. 보조금을 안 받아도 이득 볼 수 있는. 보조금 안 받고 그냥 가격까지 사기로. 올랐어요. 왜냐면 안 받고 사면 바로 팔 수 있잖아. 그렇죠. 1,000만 원 벌었어. 잘했죠. 축하드립니다. 중국 주식 깨진 거 일부 약간 커버리지 됐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모델 3가 2,000불에서 2,500불 인상이 됐고요. 네. 참 모델 3 중에 듀얼 모터 올 휠 드라이브, 참 이름 어려운 모델인데요. 요거는 지난주에도 $1,000 인상을 했었는데 추가로 인상했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3,500불이나 인상이 된 겁니다. 모델 3 퍼포먼스는 지금 이게 어려워요? 리어 휠 드라이브? 남자 아니네. 리어 휠 드라이브가 어떻게 어려워? 아니요. 듀얼 모터 올 휠 드라이브. 듀얼 모터 올 휠 드라이브 이게 어려워요? 진짜 차에 관심 없구나. 그래요? 짝짝 붙는 거 아니에요? 리어 휠은 말이 좀 어려운데. 후륜구동. 듀얼 모터 올 휠 사륜구동.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역시 차에 관심이 없구나. 그렇습니다. 자, 모델 3 퍼포먼스 기준 요거는 한국 돈으로 지금 7,700만 원입니다. 네. 3,000불이나 인상이 됐고요. 테슬라에서 가장 싼 모델이 모델 3 리어 휠 드라이브인데요. 47,000불입니다. 처음 나왔을 때 모델 3를 3,500불에 35,000불에 팔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지금 10,000불 이상 올라왔네요. 근데 얘네만 문제가 아니고요. 중국의 그 비아디도 올린다고 했어요. 비아디가 중국에서 1등 업체잖아요. 사실은 테슬라보다 중국에서 더 많이 팔고 있는 업체인데 얘네도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원재료가 압박이 가격 상승으로 전가된 것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를 뭐 가격 전가를 만약에 소비자한테 못하면 그럼 뭐 회사 거의 망할 지경으로 지금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현대차도 당연히 지금 가격을 올리고 있고요. 특히 테슬라에서도 비싼 모델은 더 많이 올렸습니다. 모델 X는 10,000불 인상을 했고요.
모델 S는 5,000불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네. 중국에서 판매하는 이제 모델 3, 모델 Y도 가격을 인상을 했고요. 참. 그래서 오늘 테슬라가 가격이 좀 올랐잖아요. 많이 다른 전기차에 비해 더 많이 올랐는데 제일 궁금한 게 여기서 가격이 한 번 더 오르면 지금은 수요가 살아 있어요. 모델 X는 많이 차가 없어요. 차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데 주문도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게다가.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래서 걱정을 한 게 지금 한 달 전쯤에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면 좀 심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라고 얘기 드린 게 도대체 언제까지 가격 저항을 견디면서 올라갈 것이냐. 어느 순간엔 분명히 꺾일 거거든. 그게 꺾여서 이게 이제 재앙적인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분기 대비 또는 전월 대비 판매가 줄었습니다가 연속으로 한 석 달 정도 이어지면은 이건 재앙적인 뉴스예요. 투자자한테는. 그거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16일 기준으로 이제 러시아가 외화부채 이자 상환을 해야 되는 날짜죠. 러시아 디폴트가 아마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알겠어. 루브라로 줄게. 안 받죠. 지금 뭐 안 받아? 안 받죠. 그냥 받아. 루브라로 줄게. 네, 이런 네. 상황인데 네. 당연히 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안 받겠죠. 네. 네, 그래서 케이프투자증권에서는 이 증시에 미치는 여파는 어떻게 될까에 대한 리포트를 냈습니다. 현재 현황으로는 16일에 러시아가 이자 지급을 해야 될 돈이 1억 1,700만 달러인데요. 3월 31일까지 상환해야 될 달러 이자 및 원금은 총 7억 3천만 달러입니다.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금 S&P에서도 등급을 많이 내렸죠. CCC 네. 마이너스까지 내렸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지금 러시아 국채 가격이 우크라이나 침공 전에 100센트 이상에서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액면가 1불 기준으로 1불 조금 넘게 해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였죠. 네. 2월 24일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니까 72센트로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는 10센트를 하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사자. 조금만. 이거를 근데 야 이거 1,000만 원어치만 사자 이거. 이거를 근데 지금 사도 러시아가 어차피 안 갚을 거거든요. 아니야 모르지. 만기 좀 긴 걸로 사면 되잖아. 10년짜리. 아니 10년짜리 사면 이거 원금 회복하는데 10년도 더 걸릴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만기 10년 앞으로 10년짜리 러시아 국채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어디서 사는지 모르겠네. 박종훈 박사한테 전화 한번 해볼까? 한번 아니 2033년 주식이 아니잖아요. 국채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얘네 그때도 디폴트 난 거 결국 돈 냈어. 정상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들어오려면 돈 내야 돼. 그러니까 1년, 2년짜리는 안 되고 그거는 뭐 너무 위험하고 한 5년, 10년짜리 한 10년짜리 근데 저거보다 가격이 비싸겠지. 10센트면 진짜 해볼 만한데 9배 장사인데 원전만 받으면 이자 못 받아도 약간 할인 헤어컷 해주면 80%만 받아도 땡기지 않습니까? 뭐 그냥 없는 돈 셈 치고 넣는 건 괜찮을 그러니까 것 1,000만 같은데 원만 문제는 지금 어디서 아마 해외 시장에서 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한국에 안 팔 거예요. 그게 문제죠. 아, 미국에 계신 분들은 한번 참고하십시오. 네. 네. 그 저희한테 책임을 묻지 마세요. 1,000만 원 날릴 각오라는 거지 뭐. 네. 예, 그리고 뭐 일반인이 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건 1,000만 원어치 안 팔지 또. 그죠? 그렇죠. 1,000만 원어치 안 팔 거야. 네. 아르헨티나도 예전에 이제 2009년에 디폴트를 냈었는데 그때 최저 국채 가격 기록을 세웠는데요. 그때 6센트까지 갔었다고 합니다. 100이 6이 된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수준까지 지금 러시아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러시아 국채 보유 기관들은 그냥 거의 이걸 상각 처리한다는 지금 입장인 것 같은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제 러시아 채권 보유 기관이 블랙록이 14.5억 달러 제일 많고요. 네. 뭐 피델리티, 더 캐피탈 그룹도 3억 달러 정도대 보유하고 있고 연기금 중에는 사우디 국부 펀드가 100억 달러, 오우. 카타르 국부 펀드가 90억 달러. 네, 사우디도 굉장히 많네요. 네. 국민연금도 한 958억 정도 러시아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우리가 나중에 큰 회사가 되면 이렇게 블랙록이나 이런 피델리티한테 가서 얼마에 팔래? 제가 10% 줄게 10% 콜? 하고 이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데 만들어도 되잖아요. 네. 벤처보다 훨씬 뛰어난데 수익률이. 네. 우리의 연금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뭐 국민연금이 세계 몇 대 펀드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뭐 비율로 따지면 엄청 안 되는 규모이긴 네, 합니다. 네, 얼마 안 됩니다. 네. 네. 그럼 중요한 건 이 디폴트를 16일에는 선언을 할 것이다라고 그냥 기정사실화 깔고 네. 그러면 디폴트 하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냐?
인데요. KF증권에서는 디포트될 가능성은 높은데 98년도에 러시아 금융위기 때와는 다를 것이다. 그 이유로는 지불 능력은 충분하기 때문인데요. 뭐 스위프트 제재로 뭐 막혀 있긴 하지만 네. 이 러시아 재무장관이 공개한 외환 보유액이 6,400억 달러이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 3천억 달러가 자산 동결되어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럼 나머지 동결되지 않는 자금이 있습니다. 3천억 달러 넘게 있는데요. 이 나머지 외환 보유고로 3월과 4월에 지급할 이자 및 원금이 28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지불은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5년 이상짜리만 사면 될 것 같아. 의미 있을 것 같아. 대신 날릴 거 각오하고. 아니 근데 계속 주면 되지. 들고 있다가 야 너 나중에 손주한테 너 러시아어 배워라. 이거 가지고 너 써라. 이러고 딱 유산으로 남겨주는 거지.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재미삼아 말씀드린 겁니다. 저 흉내 금지. 흉내 금지. 네, 흉내 금지.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내일은 이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3월 FOMC 결과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네. 현재 시장에서는 25bp만 인상한다라는 확률이 98%로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 이유는 여전히 문제다라고 말씀드렸죠. 내일 점도표 봐야 되겠죠? 네, 6월 FOMC까지는 100bp 인상할 확률이 거의 5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5월 또는 6월에는 50bp 인상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고요. 내일 아침 증시갈도TV 미국 마감을 통해서 어떤 장이 펼쳐졌는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